교수님,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부산로 이선규 기자. 예.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 6개월 만에 굉장히 제가 밖에서 볼 때 굉장히 효과적인, 효율적으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패기와 그다음에 용기에 장사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현안이 제가 듣기로 지금 풍력 발전소 이게 교수님이 밝히셨다시피 이게 대화의장 국민 토론회를 거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한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도 듣기로는 비행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교수님이 이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갖고 가실 건지, 그 다음에 국민 토론에 더 여론 수렴을 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IGCC는 왜 언급 안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정례적으로 우리 기자분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례적이란 말이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분기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뜸했습니다. 뜸했던 이유는 그동안에 큰 현안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해야 될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연말이 다가오고 또 연말에 한번 우리 기자분들과 같이 간담회도 한번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질문해 주신 우리 부산일보 이선규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제 분정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시니까 사안보다도 실체보다도 좋은 포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력발전소 문제를 언제쯤 결정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브리핑할 때 연말까지 어떤 방향 설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풍력발전소가 공익 사업이 아니고 또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의 움직임, 사업자의 행태, 사업자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군이 대처해야 할 그런 사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건 후 허가 이후에 이 사업자가 뚜렷한 개발행위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만한 사안이 없었고, 만약에 앞으로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사업자가 개별 인허가에 대한 신청이나 접수가 없으면은 군에서 특별하게 조치를 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이성규 부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비행선이다, 반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체감한 것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 광운산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것만은 제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라고, 또 제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이 채널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몇 프로다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은 제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시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결정할 바가 아니고 사업자의 행위에 따라서 군에서 평가하고 결정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IGCC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 서면 주민들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기대했던 바가 조선 산단을 한다, 또 석탄 발전소를 한다, 또 이제 IGC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20년 가까이, 10몇 년 가까이 굉장히 이 지역에서 개발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IGCC도 이 법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석탄을 원료로 해서 가스를 생산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이 석탄에 대한 운송이라든지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그 산자부 실무선에서 조금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기술이 완전하게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일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면 면민들께서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의 수건사 내지는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뭐 땅의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도 불편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이나 또 군에서 계속 뭐 신용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하게 신중하게 대해야 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공약도 했고 IGCC에 대해서 또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결정해서 성사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면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가급적이면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운산 풍력발전소 관련하면 교수님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국민 토론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언론사 주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네. 결론 결정 때까지 네. 그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는지 그 판단은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 그런데 찬반의 여론만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0% 찬성, 100% 반대는 있겠죠. 그러나 찬성하는 사람을 뭐 설득해서 반대로 가게 한다든지 또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찬성하게 가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행정이 주도해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이제 사업자는 반대하는 분들을 찬성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그게 뭐 몇 퍼센트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뭐 국민들의 의중도 당연히 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북변지구 행복주택 사업 쪽에 사실은 앞전에 이제 결정된 사안입니다만은 북변 우리 동민들 주민들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 그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예산을 삭감이라기보다도 보도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삭감인데 장소가 적합지 않다. 다른 장소는 모르겠지만 이 장소는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적합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과 같이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남매일신문의 박성열 기자입니다. 국민들의 당심타로 대두되고 있는 문청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기자가 몇 번에 걸친 보도와 칼럼을 통해서 군복합청사, 즉 행정통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금까지 형성된 국민 여론을 살펴보더라도 군청사 건립은 신도심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측면에서 행정타운으로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간에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마운산 신풍력 발전 사업의 진행 과정을 대립해 볼 때 군청사 건립 현안은 이미 신축 및 이전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당위성보다는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행정이 단독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군청사 단독 건립 또는 이전 방향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사 단독 이전 또는 건립은 그간 행정통 조성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나 장 군수의 공약과도 아주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 남해군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행정타운의 조성인지 군청사 단독 건립인지 또는 이전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이 두 가지 방향을 두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매일 박성열 기자님께서 군청사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행정타운을 할 것인지 또 뭐 단독 청사를 할 것인지 한다면은 굳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2001년부터 사실은 우리 군청사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금도 모으고 갖고 또 국민들 여론도 몇 차례 걸쳐 가지고 수렴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제 앞에까지 군청사를 이전 신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결정을 못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왔는데 이 문제는 워낙이 또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국민들의 특히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합타운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공약을 행정복합타운을 말씀을 했고 당시에 그 다른 두 후보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게 바른 방향인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나 경제 여건이나 또 군청만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경찰서 다른 기관과의 또 협력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남해의 그 도시계 또는 그 경제의 추이 이런 걸 볼 때 과연 종합 복합타운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도 이전 신축을 할 것인지 현 위치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박성열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풍력발전소의 그런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분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경방송의 조우진 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그 ICC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게 혹시 그 때문인가? 좀 궁금해서요. 용역 결과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역 결과는 이미 그때가 8월 달이었죠. 네, 8월 달이었죠. 네. 용역 결과는 이제 시행사 우리 기업에서 한 것이고 정부 부처에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릅니다. 경제성을 가지고 한 거죠. 추진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서는 경제성을 따져서 한 것이고. 네, 미래중사 정혜식입니다. 네. 교수님 취임 이후에 한 6개월여간 공장 선교시대로 수고 많으셨고 새해에도 밝히신 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나이다 보니까 질문이 다른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도 좀 중복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망물폭력발전과 관련해서 사업자가 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 조건부 이행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절차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접수가 되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이 기본 방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상 7월 23일 개발행위 허가가 날 당시에 그 전에 이제 형상과 환경유역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다 하고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검토 결과로 어느 정도 뭐 훼손이나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 오염이나 그리고 가치 훼손이나 이런 데에 대한 1차적인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분별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어떠한 부분이신지 조금 모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고려해 주시죠.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부과가 났는데 그 표현이 굳이 필요하느냐 뭐 그런 면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인허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훼손이 어떤 식으로 그 재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우려가 이게 이제 그 무분별한 자연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 그거에 따른 이미 행정 절차가 앞에서 진행됐고 그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왔는데 이후에 이런 그 검토들이 어떤 기준인지 아니면 앞에 영상의 유형 환경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부연해서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행정적인 사전 검토가 그런 전문청의 검토가 조금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법적인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개발 행위가 진행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상황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는 뭐 룰에 따라서 보충 질의는 생략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매립장 명령 초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매립장의 제방을 높여서 조금 더 그 매립 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교수님께서 제 시기에 이렇게 추진해왔던 상황은 아니지만 남의 군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연속성을 감안을 할 때 사실상 생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사실상 2016년도가에 플라즈마 가스로 발전 시설을 갖다 도입하면서 사실 모든 쓰레기 문제를 갖다 일거에 다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한 2년 동안 사실상 착공 이후에 가시적인 착공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지금 최근에 담당 부서가 최종적으로 MOU 체결 업체에 최종적인 의안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치고 이제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매립 용량이 이제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부분 이걸로 봤을 때는 그간 2년 동안 플라즈마 발전소가 사실상 추진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플랜 B를 마련하는 대책을 보완하는 이런 행남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동과의 강행 매립장 문제도 지금 하동에서도 해당 금남면 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다면 하동 분으로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좀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플라즈마 소각장이 예정대로 잘 됐으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걱정이 덜했을 텐데 그게 이제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처했어야 할 기간이 좀 공백이 있었다 할까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중요하고 앞으로 또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상부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이 광역 쓰레기 처리 시설, 소각장 형태라든지 매립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동군에서 하동군 행정과 군의회는 대략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어떻게 이제 잘 받아들였느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수용성이 관건인데 우리 남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도 사실상은 많이 또 지원이 돼야 되고 또 활동적으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성사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의 용량이 내년 연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다 용량이 차서 더 이상 매립이 안 될 것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 넣은 것이 제방 승고를 한 5m 정도 높여서 몇 년간
할 수 있다, 뭐 하겠다는 그것도 사실은 좀 임시 방편적입니다. 그죠? 몇 년이라는 세월도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브리핑 문안에 나온 제3의 방안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서 소각시설의 이 오염물질이, 공해물질이 안 나오거나 미량으로 나오는 그런 기술이 전진된 소각시설을 갖추는 방안도 있고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방안도 있고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굴착을 해서 지하에 매립하는 경우도 못합니다. 물론 그 나라도 이제 뭐 관광을 추구하고 또 지역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대안으로 지하 굴착을 해서 매립하는 그런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 소유편이라든지 육상, 이 마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또 그런 또 불편을 겪는 데 대해서는 정말 그 군수로서 굉장히 죄송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제일 기본적으로는 하동군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내지 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께도 좀 부탁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2차, 3차적으로 그런 대안들도 마련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그 방역 소각장 문제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김해나 창원의 사례를 보니까 그 환경단체의 반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해당 단체의 쓰레기는 해당 단체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환경단체라는 기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환경단체라는 이쪽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동군까지 지금 아마 방역 소각장 문제가 협의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다음에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된다.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다음에 국민들도 왜 우리 예산을 거기에 하도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감대가 좀 더 형성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득해 가실 것인지도 아마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건 또 망원산 풍력 발전인데 이게 아까 계속 말씀하신 뭐 환경 문제, 지역이 창출 두 가지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계속 장기화되고 사업자가 안 나서니까 답을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갈등이 계속 장기화되고 서로 국민들이 좀 나눠진 상태에서 오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또 군에서 생각하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기준 어떠한 요 정도 환경적 문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노선 언제까지 이거는 끝내야 이게 뭐 장기화되지 않고 그래도 지켰다. 이런 부분 혹시 기준이 있는지 두 가지. 예, 먼저 강력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은 감지를 못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방역화를 반대한다. 또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된다.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은 제가 감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남해군과 하동군의 관계에서. 확실히 우리 언론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나 지식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좀 잘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지역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나눠진 것이지, 그죠? 뭐 읍면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인위적으로 나눠진 것이지 꼭 그걸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뭐 하동, 남해, 뭐 순천 뭐 여러 강력화 많이 할 수 있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환경단체 또 환경운동하는 분을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찬반 양론이 장기화되어서 지역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우리의 말씀은 뭐 장기라고 해서 뭐 10년, 20년 동안
가진 않을 것이고,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진척도가 있을 겁니다. 진척도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추이, 또 여론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 사업자의 여건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일도 양단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의 신청과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남해 국민들께서 굉장히 그 자제력이 있으시고 또 현명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두고 갈등이 있고 뭐 다툼이 있는 것이 크게 뭐 지역 문제로까지 얹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뭐 토론이나 의견에 대해서 조금은 뭐 시끄럽고 뭐 그런 거는 또 수용을 해야죠. 그저 뭐 사람 사는 곳에 조용하게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남 도민일보의 김홍사입니다. 앞서서 현안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저는 다른 거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에서 여수와 같이 해저터널 관련해서 계속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군수님한테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해저터널 나오면서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사실 좀 힘든데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토론회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해저터널 관련해서 지금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리고 하나는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시는지 그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가능성보다도 이제 저는 뭐 필요성을 더 생각합니다. 이 필요성이 있으면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그걸 바라는 필요성을 바라는 지역이나 주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이 더 솟아날 것인데 우리 남해군뿐만 아니라 여수 시민들도 굉장히 이 해저터널이 뚫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수는 제가 듣기로 이 평창의 한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늘고 뭐 산업이 늘고 하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아파트 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뭐 숙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임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여수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이 관광객이랄까 또 그런데 또 관광 자원하고 우리 남해의 어떤 자연적인 관광 자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도 이제 일부 주민들께서는 여수하고 터널 뚫으면은 그쪽이 훨씬 더 경제력이 뛰어나고 발전했기 때문에 남해의 상권이 그쪽으로 흡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상권은 재편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남해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10년도 11년도부터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한려대교라고 다리를 이제 놓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리를 놓는 것은 당시의 그 가용역으로 비용이 2조 원 가까이 든다.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이래서 소위 말해서 BC 분석,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이게 너무나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몇 차례 지도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했지만 그래서 이제 전환을 한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공기도 단축되는 해저터널로 하자 한 5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가용역의 결과. 물론 5천억이 큰 돈은 큰 돈입니다만은 뭐 하여튼 우리 국민의 의지와 또 뭐 행정의 역량으로 뚫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 출신의 정치인 또 남해 출신의 정치인들이 힘을 합치고 또 여수 시민과 남해 국민이 마음을 모은다면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죠. 우리 흑영 기자님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게 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질문이 그러면 예예. 그다음에 강영재 기자님 질문 하나만 받고 다른 저 5천 자리에서 별도로 또 그 대화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5천 자리에서 또 이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네, 하나. 고맙습니다. 저 남해시대 강용자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해군의 핵심 인재나 핵심 동력이 바로 남해군 공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도 혁신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혁신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또 그리고 곧 정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적인 인사를 위한 계획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다이나믹한 남해를 계속 강조하시고 활력 있는 구정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장 정말 좋은 뜻이고 제일 필요하긴 한데 뭔가 손에 잡히는 사업이나 그런 기조를 느끼기에는 저희들이 아직은 좀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내년 2019년에는 어떤 중심점을 잡고 하시려고 하는지 가장 중심으로 잡고 가려고 하는 사업이나 기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좀 크게 봐서는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우리 군청에서 소속돼서 이 활동을 하는 분들 한 1000명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랄까 태도랄까 이게 우리 지역 경제에 또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은 제가 누차 강조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브리핑 자료에서도 아까 제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 나온 대로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이 지혜를 모아서 지금보다도 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어느 한 방향만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인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좀 더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자 기자님 이상으로 제가 더 답답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마치고 나니까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항상 남해군의 강신을 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